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0일 조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에 관해서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제 곧 청문 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죠. 뭐 그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사실은 조국 정경심 이 부부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는데 그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야, 정말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또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딸 문제에 의해서 아들 문제까지도 이렇게 했나 싶은 그 충격적인 증언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한 17차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관계자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했었죠. 조국 전 장관 아들이.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 졸업한 게 2018년 1학기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요. 그런데 자, 입학 원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으냐, 최초 입학 원서에 보면 입학 원서를 내고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학 원서에 냈는데 그거를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처음 입학 원서에는 영어 성적이 기재돼 있고요, 경력란이 이제 이렇게 비어 있었다는 건데, 그 후에 이제 원서 수정본을 압수를 아마 검찰에서 한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이제 최강욱 변호사가 작성해준, 그러니까 당시 최강욱 변호사니까 지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의원이죠. 이 사람이 작성해준 인턴 증명서 등 7개 경력이 이제 거기 기재가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원서라는 건 뭐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고 물었냐면, 오늘 재판에서 아니, 이 조 씨의 원서 수정본에 기입된 경력란 내에 칸이 맞지 않는다, 조잡하게 수정된 것을 받아준 것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교학팀 관계자가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원서 접수 기간에는 받아준다. 다만 커버, 이건 이제 원서 그 경력란까지 얘기하는 커버라는 게 이제 입학 원서의 경력란 처음에 추가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입학 원서를 내고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속 서류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받아주는데, 원서 자체에 뭘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아니, 이 수정된 원서를 받아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제 그런 전형이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원하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취소하면 이제 입학 원서를 접수를 취소하고 아예 다른 걸 내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니 팀 메일을 통해 확인하고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검찰이 오늘 재판에서 설명한 건 이겁니다. 추가 서류를 받아준 사례가 총 7건이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서류를 빠뜨렸다, 이래서 받아준 경우고, 이 조국 전 장관 아들처럼 원서 자체를 수정한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법정에서 공개를 살짝 했는데, 자, 이걸 공개하려고 하니까 이 변호인들이 그거는 증인에게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증인은 교학팀 관계자 아닙니까? 근데 교학팀 관계자한테 조국 정경심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이 사람한테 물어볼 건 아니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걸 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조국 정경심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살짝 공개됐다가 변호인이 제지하는 바람에 걷어들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부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략 취지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장관한테 보낸 거죠. 거기 보면 문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칸에 맞춰 만들고 붙이고 컬러 사진 출력해서 붙이고 왔다 갔다 이놈 어쩌고 이런 식의 취지로 되어 있답니다. 이거 뭐로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칸에 맞춰서 그러니까 입학 원서의 경력란에 원래 처음에 비어 있었는데 그걸 그 칸에 이렇게 살짝 맞춰서 뭘 붙인 모양입니다. 아마 오려 붙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만들고 붙이고 또 컬러 사진 출력해서 뭐 붙이고 왔다 갔다 뭐 아이고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뭐 아마 약간 그런 투의 문자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휴대전화에 조국 전 장관 그 이름이 이제 애칭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꾹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조 전 장관이 수고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자기가 뭐 만들어 붙이고 오려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경력란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시에 이제 변호사였으니까 그 사람의 로펌에서 받은 그 허위 인턴 증명서 붙이고 뭐 이러느냐고 고생했다. 이런 취지를 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끝까지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막아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이게 이제 무슨 재판에 뭐냐면 결국 조국 전 장관 등 이런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연세대 대학원에 그 아들 입학 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서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니까 그때 이제 당시에 그 교학팀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 관계자가 오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검찰에 그 신문을 받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런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뭐 그 입학 원서 자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원서 자체에 경력란을 오려 붙여서 수정했다. 야, 근데 이걸 받아줬다. 아무리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도 수정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당시에 또 그 받아준 이유는 뭐 오늘 그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게 뭐 부원장, 대학원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혹시 연락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하튼 누군가 이 교학팀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야, 그거 받아줘라 라고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면 또 그쪽 선으로 연결이 돼서 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입학을 하게 된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른바 교학팀 관계자도 처음 보는 그런 원서 수정자가 뭐 솔직히 말하면 어찌 보면 조작이죠. 허위 인턴 서류 경력을 넣느냐고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써 넣었으면 뭐 그랬으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게 얼마나 조작의 일상화냐. 뭐 이런 그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또 중요한 보도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연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인데 여기에 보면 연세대가 최근에 이 대학원 부정입학 문제와 관련한 학칙을 새로 바꿨고 또 뭐 제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런 거 보면 이런 겁니다. 입학 허가 전에 불합격 사유, 그 다음에 입학 허가 후에 취소 사유, 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랍니다. 그러면서 입학 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 제정을 해놓고요. 거기 붙이게 보면 흔히 왜 제정 당시에 그 위반한 데에 대해서만 뭐 취소나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런데 연세대가 그게 아니고 그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일종의 소급 적용이죠. 이런 조문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붙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게 8월 26일 날 규정을 바꿨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조국 전 장관 아들 입학 취소에 대비한 규정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그 입수해서 공개한 내용에 보면. 그러면은 결국 조국
아니 연세대학교도 대학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 가능성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필이면 8월 26일 날 그 대학원 규정을 바꿨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조국 전 장관 아들도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그러면 또 대학원 입학 이게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오늘은 뭐 이게 이제 제 17차 공판이니까 앞으로 공판이 몇 차례 더 이어지고 뭐 하겠죠. 그래서 결론이 나오긴 할 텐데 그걸 보면 우선 저는 이 재판에서 그 교학팀 관계자가 얘기한 그 증언 내용이 참 우리나라 입시 사상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런 식의 조작 이런 것들이 조국 전 장관 딸에 이어서 아들도 계속됐다 하는 부분이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 부부간에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조작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 같은 걸 주고받았다 하는 점도 참 독특한 부부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해서 이제 부산대 의전원은 청문 절차를 거치고요. 제가 뭐 청문 절차는 그건 요식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그 국회에 가서 그런 얘기도 했더군요. 그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또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약간 또 부산대를 위협하나 교육부에서 뭐 이런 느낌도 또 듭니다. 뭐 그것도 하여튼 진전 과정을 글쎄 근데 제가 보건대는 제가 저도 뭐 교육부 과거에 출입을 했습니다마는 이 청문 절차라는 거는 결국 그 조국 전 장관 딸 또는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취한 입학 취소 절차가 합당한지 반론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론이라는 건 제가 왜 그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은 나는 위조하지 않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이미 정경심 교수 재판 1심, 2심에서 다 확정됐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못 뒤집는다. 저희가 이제 그런 판단이었는데 글쎄요 또 교육부가 이걸 아마 뒤집어 그 절차상 문제? 글쎄 절차상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일종의 약간의 위협을 가하는가? 뭐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뭐 교육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산대도 부산대의 그 명예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보다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입학 취소가 되느냐. 이게 더 이제부터의 관심거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